오늘은 제가 2025년 올해의 책 6권을 골라왔습니다. 스크립트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욕망과 성공에 대한 책,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돈에 관련된 책,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책,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고 소설책이나 에세이 같은 거는 제외하고 자기계발서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30분을 맞춰놓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당 5분씩. 따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랑 같이 녹음을 하고 있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들어주시면 제일 잘 들릴 것 같고, 첫 번째 책은 아비투스입니다. 이 책은 올해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읽은 책이라서 올해의 책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나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에 대한 책이에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렇게 7가지 자본에 대한 책이고 7가지 자본을 좀 더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불편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이용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욕망이 타오를 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심리, 그리고 지식, 어떤 식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습관이랑은 살짝 다른 일종의 환경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좋겠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일부는 좀 불편한 내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제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운동이나 공부 이런 것들 외에 좀 새로운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했던 부분은 올해의 단어를 찾는 거였어요. 이 책을 읽고 올해의 단어를 유연함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연함이라는 탑 키워드를 두고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식의 문화나 어떤 식의 자본에 내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매년 초 올해의 단어를 설정해서 길잡이로 삼는다. 1년 내내 이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2025년은 유연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것, 확고한 목표를 다지는 것, 그리고 T자형 인물이 되는 것, 다른 분야의 넓은 지식도 갖고 있으면서 탄탄한 전문 지식이 기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된 지식은 이중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 돈, 관계, 의미, 이 3가지의 조화가 행복의 재료가 된다는 점, 지적이고 자유로운 자산가, 이런 거가 되고 싶다는 저의 추구미도 좀 적어봤고, 쾌락과 진지함의 조화, 돈은 자유와 지속성, 자기결정 같은 고유한 가치와 인생의 소망을 실현해줄 수단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책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담은 책이에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성공 노트 같은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20대에 한번 읽고 얼마 전에 읽고 너무 좋아서 한번 영상을 따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의 책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창의적인 습관이나 마인드를 배우기에도 좋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와 학생일 때와 그리고 저처럼 프리랜서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다 다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그 부분이 일단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되게 두려움이나 불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 끌렸는데,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명확하지 않을 때,
타인의 속도나 방향에 좀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이 책에 베거본더가 되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방랑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지금 6주 이상 해외에 머물면서 느꼈던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시간을 갖고 떠나는 여행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과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 베거본딩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선택권을 선물한다. 일상에서 모험을, 모험 속에서 일상을 찾게 이끈다. 사람과 장소, 사물의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는 생생한 모험가가 될 때 우리는 다양한 기회를 얻는다. 인생의 확실함을 느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용기를 낸다. 베거본딩은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인생과 세계관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이 여행 다이어리 제일 앞장에 그 부분을 적어두었어요. 저한테 여행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고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글을 허접하게라도 기준을 낮춰서 글을 쓰라는 내용,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우면 중간부터 쓰라는 내용,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를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안도 한 번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디자인 시안도 되게 여러 번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 그렸다 하면서 완성이 되잖아요. 어떤 마인드로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지 그런 마인드 세팅 하는데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선 하나 더 만든 게 이 리스트 노트예요. 제가 리스트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쓰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하나는 인생의 주요 포인트를 적어놓은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작고 큰 성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면 우리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판 모드에 젖는다. 분명 나 3개월 전에 되게 멋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의 실수에 되게 절망스러운 반나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작은 성공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일상을 보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도 경제서적 소개해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책이에요. 일단 돈의 심리학은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알려주는 마인드 세팅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돈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 책은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나 독립성, 자유로움,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끔 만든 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부자가 될 거면 사치품을 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치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돈과 시간을 어떤 것을 하며 보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확하게 모를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 돈과 시간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이 세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사는 것을 좀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인생에 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 저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검소하거든요. 돈이 엄청 많은데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책 읽기, 글쓰기, 도서관 가기, 산책하기, 팟캐스트 듣기 이런 것들이 이 저자한테 기쁨을 많이 준다고 해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없어도 될 것이 많을수록 부유한 사람이다. 월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그 문장이 되게 떠오르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부의 본능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을 다룬 책이에요. 저자의 솔직한 입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재테크 실전 매뉴얼이 담긴 책입니다. 2번 읽었는데 2번째 읽을 때는 좀 더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독서 노트를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닌데 이 책은 읽으면서 꼭 메모를 해야겠더라고요. 부의 본능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몇 년 동안 물렸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탔는데 몇 달 만에 수익률이 120%가 넘었더라고요. 이 책에 손절하지 못하면 손을 자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다니 엄청 오랫동안 물린 주식을 손절을 했습니다. 이 9가지 본능이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근시안적 본능, 손실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환상, 마녀환상, 결함이 있는 인식체계 이런 식으로 본능 9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뒤쪽에 있거든요.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 일반적인 마인드 세팅이라기보다는 좀 독하게 내가 부자가 돼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본능을 극복하는 도구 8가지 나와 있어요. 1번은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사실 근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거스르는 거는 약간 본능이나 기질,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로 다가오는 쾌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고통? 약간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쓸 때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심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한다거나 뭐 큰 돈을 쓸 때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입니다. 2번째 본능은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부자 롤모델 같은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렬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백화점에 아예 안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4번 가계부 쓰기. 저는 편한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거 되게 중요하죠. 5번째는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6번 서약서 쓰기, 학원 쓰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표를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 유형별 맞춤 솔루션도 되게 유용해요. 적용할 만한 내용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솔루션도 있어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살 건지 초점을 맞춰라. 좋은 집은 머리가 아니라 발로 장만해라. 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솔직한 문체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에 좀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인간 본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잠시 나왔습니다. 5번째 책은 브레인 덤핑이에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감사히 보내주셔서 읽었던 책입니다. 완전 저한테 필요한 책이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과 반복되는 불안을 버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생각 정리의 기술이 담긴 책이에요. 완벽히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어떤 스텝별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제가 바로 적용했던 부분이 이 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방법, 이 부분이었어요. 미디어가 저한테 유의미한지를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배움, 연결, 기쁨. 이 3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콘텐츠는 저한테 유의미한 거고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저한테 유의미한 콘텐츠가 아닌 걸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줄지, 기쁨을 주는지, 타인과의 연결감을 키워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콘텐츠는 좀 과감히 내려놓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뭐 하루에 특정 시간 동안 확인을 한다거나 좀 작은 변화를 주면서 미디어에 대한 주도권을 좀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 6S고 원래 주로 통화하거나 문자할 때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 13이에요. 아이폰 6S는 유심이 없는 핸드폰이라서 따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핸드폰입니다. 이랑 산책을 하거나 어디 외출을 했을 때는 유심이 없는 아이폰 6S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편입니다. 그러면 메모는 가능하고 기록도 가능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다음에 소개해드릴 레댐 이론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통제 이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죠. 스토아 철학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스토아 철학에 좀 관심이 생겨서 관련 내용의 책을 내년에 읽어볼 예정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의 3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욕구, 의지, 판단 이 3가지이더라고요. 판단의 능력으로 이성적인 신념을 세우고 욕구의 능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망을 유지하고 의지의 능력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욕구, 의지, 판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내려놓기가 잘 안 되는 분들, 불안함이 좀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 레댐 이론이에요. 저는 이 책을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기 전에 이곳에서 영문으로 구매를 해서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문장이 어렵지 않고 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국문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문이 나오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먼저 사서 읽게 됐거든요. 타인의 판단이나 기대에 휘둘리는 대신 주도권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한때 이 레댐 이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이 떠서 그 영상들을 몇 번 보고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히 다가오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흔한 일, 상대방의 의견에 좀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 성공에 대한 나의 불편함 그걸로 인해서 오는 나의 조급함이나 불안함 우리가 되게 공감될 만한 그런 현실적인 내용의 예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해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남의 생각, 행동, 반응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냅두자.
그리고 대신에 나의 에너지와 관심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에너지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책이고, 이게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진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50일 영어 필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어 필사 책인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제가 주변 사람 성공에 대한 내용,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불안함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나와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한 1, 2년 정도부터는 주변 사람의 성공이나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 어떤 성취를 이룬 거, 잘 풀릴 때 그때 마음이 안 좋고 조급하고 좀 불안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그때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런 것들을 일기를 쓰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사실 그 노력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결과만을 보고 타인의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기보다는 뭔가 나의 실패로 돌아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착각하지 말 것. 타인의 성과와 나의 여정은 상관없는 독립된 일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고 해도 그 기준이 같은 것도 아니고 속도도 다르고 지금 나를 흔드는 이 마음이 그 사람의 성과인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 보이는 나의 현재 때문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겠다, 부럽다 정도의 마음으로 나를 깎아내리는데 그 깎아내리는 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 비교 안에서 그들의 노력도 나의 과정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과정도 되게 소중한 과정인 거고 그들의 노력도 되게 소중한 과정인 건데 우리 둘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비교하고 불안해하면 이 노력의 과정도 의미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와 미움 대신에 목표와 욕망에 집중하기. 목표를 먼저 이룬 사람을 보면 뭐 자책하기도 하고 좀 셈이 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옳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할 뿐이지 그렇게 내가 느끼는 나 자체를 자책하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여유될 때 축하를 해주면 되고 내가 여유될 때 상대방의 성과를 응원해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상황을 극복해낼 원동력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질투를 어떻게 나의 원동력으로 끌어올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질투가 나고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쪽에 내 욕망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레드에서 봤는데 이것도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놨거든요.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이유 없는 불안은 대운이 오고 있다는 진동이다.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은 내 차례가 온다는 예고편이다. 이거는 사주를 봐주시는 분의 스레드 글이었어요. 사주에서 운의 흐름은 파도와 같아서 내 주변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좋은 기운이 이미 내 앞까지 당도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그런 큰 이 운의 파도가 내 앞까지, 내 근처까지 왔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들 취업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다거나 다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만 이직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다 좋은 대학 간 것 같은데 나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거나 나만 원하는 일이 뭔지 찾기 어렵다거나 이럴 때 저는 그 약간의 정신승리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되게 오래된 말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왜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너무 불안하거나 조급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같이 공유받는 그런 느낌으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열등감이나 불안에 좀 시달렸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인생책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